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성공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기 성공을 지금 경제적 성공이니까 소득이라고 하면은 X는 자기 노력이고 Y는 주변의 도움이고 세 번째 요 Z는 운이에요. 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회 시스템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시대의 흐름이 자기하고 맞아야 돼. 이게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다른 개인적인 도움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국가의 정책도 전부 주변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하고 맞아야 성공이 되는 거지. 아무리 효율적으로 생산해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면 성공이 안 돼요. 예를 지금 시대에 나는 흑백 TV를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겠다. 그거 암만 효율적으로 생각해도 시대의 흐름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요게 자기 노력, 주변의 도움, 요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리고 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이 있어야 되는데 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은 전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정보를 들으니까 문제는 정보를 듣고 가치 있는 정보라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를 갖느냐, 뭐 다 아는 소리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럼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요 카이로스의 카이로스. 아주 유명한 시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인데 누구 아들이냐면 제우스 아들이에요. 올림포스 주신인 제우스 아들이니까 파워풀하죠. 그게 기회예요, 기회.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여기 날개가 달려있죠.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리고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이게.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여기 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는 항상 들려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항상 발 뒤꿈치를 들고 도망갈 자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서 빨리 움직인다. 앞에는 머리숱이 기니까 자기 앞에 왔을 때 잡기가 쉽다야. 그러나 일단 놓치면 뒤에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저울은 당신 앞에 온 기회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저울로 달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칼같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이러면 도망가니까. 근데 카이로스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아침, 낮, 저녁 그리고 해가 뜨고 지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이에요. 순간. 당신 앞에 온 기회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순간적으로 포착하라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벌거벗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나 알아보기가 쉬운데 우물쭈물 하다가 놓친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다리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 뒤꿈치를 들고 있고 어깨에 날개가 있으니 또 뒷머리는 대머리니까 일단 당신 앞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당신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게 지금 카레이스고, 이게 쇼트트랙 빙상, 그 다음에 올림픽 중장거리입니다. 이때 카이로스라는 게 뭐냐 하면 순식간에 기회를 포착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카이로스예요. 빙상 경기 우리나라 잘하죠. 잘하는데 1등한 녀석이 처음부터 1등입니까? 뒤에 슬슬 따라가죠. 슬슬 따라가는데 순간적으로 0.1초 만에 파고 들어가죠.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기회를 포착하라는 기회를. 그 기회를 포착해야 1등한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몇 초 차이입니까? 100분의 1초 차이도 안 나요. 요거 차이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1등 해버리죠. 그거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카이로스예요. 당신 앞에 나온 기회,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자, 포르투나. 이건 로마로 가면 여신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도 역시 행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메인데이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참석해 주셨는데, 매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 요즘에 이제 최근에 다시 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우리 명지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명지센터 최초입니다. 최초로 부부 강의, 부부 사업단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사기단 아닙니다. 부부 사업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사원 제창을 하고, 메이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사원 제창을 하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자리 앉아주시고. 네, 첫 순서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제품으로 또 감동적인, 오늘 굉장히 방대한 자료와 아주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김수미 세일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일즈 마스터 김수민입니다. 5월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어떤 제품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주, 그리고 또 조카까지 줄 수 있는 홍삼에 대해서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홍삼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정보를 알아야지 그 제품을 봤을 때 감동이 또 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 하나하나씩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홍삼에 대해서 홍삼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은요, 먼저 인삼 다들 아시죠?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든 이 수삼은 물이 많대요. 수삼을 껍질을 까서 말리게 되면 백삼이 되고요. 그 껍질을 벗기지 않고 씻은 상태에서 수증기로 찌면 증삼이 되는데,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담적 홍갈색의 삼인 홍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인삼 안에 있던 독소 같은 것들도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그냥 인삼만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홍삼으로 만들게 되면 인체에 유익한 생리활성 성분을 더욱더 생성한다고 합니다. 어떤 생성을 하냐면 진센노사이드라는 것을 진센노사이드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백삼 아까 말씀드렸던 껍질을 깐 백삼 같은 경우 사포닌이 2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홍삼은 36가지로 11가지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 진센노사이드는 진센이 어떤 거냐면 영어로 인삼을 진생이라고 합니다. 진생노사이드는 인삼의 배당체라는 건데요. 일반 식물들에도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사포닌이 어떤 거냐면 비누에서 유래해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비누 이렇게 거품이 막 생기잖아요. 거품이 생기면서 우리 세균들을 딱 씻어내는 것처럼 사포닌에도 이렇게 흔들게 되면 거품이 생겨요. 그것처럼 거기 몸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이렇게 씻어낸다고 해서 수업에서 유래해온 사포닌인데요. 진센노사이드는 다른 일반 식물이 아니라 인삼에만 있는 사포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센노사이드는 RG1, RB1, RG3라는 게 꼭 가장 중요한 3가지 성분인데요. 특히 RG3 같은 경우는 홍삼에만 있어요. 인삼에서는 없지만 홍삼으로 만들게 되면 생기는 그런 유효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식품의약처에서 6가지를 고지를 해줬어요. 먼저 면역력 증진,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분비를 높이는 면역력 증진의 기능이 있고요. 또 피로 개선,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몸에 젖산이라는 게 나온다고 해요. 그럼 축 늘어져 있고 이런 성분들을 감소시키는 피로 개선의 기능도 있고요. 또 항산화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고요. 또 아세틴콜린이란 것을 잘 분비시켜서 기억력 개선을 도와주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되거나 또 어르신들 치매 같은 부분에서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3mg에서 80mg, 2.4mg에서 80mg 이 정도를 먹으면 이 홍삼의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갱년기 여성의 건강 같은 경우에는 25mg 이상을 섭취해주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홍삼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여러분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일단은, 당연하죠.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시중에 슈퍼만 가도 홍삼 캔디, 홍삼 음료 이런 것도 많이 팔아요. 근데 이런 일반 식품의 기준이 있어요. 규격이 있대요. 기준 규격은 그냥 인상과 홍삼 성분이 확인만 되면 홍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홍삼 캔디 안에 진짜 그냥 한 방울 떡 넣어도 확인만 됐기 때문에 캔디, 홍삼 캔디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겠죠?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진센노사이드가 2.5mg 이상이 들어가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는 이렇게 식품 표시된 도안을 꼭 확인하셔서 드시면 제일 좋고요. 또 더불어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이라는 GMP 마크를 확인해 주시면 우리 몸에 더 유익한 홍삼을 선택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홍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애터미에는 과연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단입니다. 홍삼단의 단은 알갱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홍삼은 우리가 다들 기억해 보시면 끈적끈적거리고 또 쓴맛이 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될까라는 고민으로 이 홍삼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홍삼단은 다른 첨가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100% 국내산 홍삼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큰 탱크 안에 200kg 정도의 농축액을 넣는다고 해요. 이 농축액이 이렇게 통로를 지나서 열풍이 들어가는 이런 기둥 같은 데 들어가서 36시간 동안 회전을 한대요. 회전을 하면서 열풍이 계속 건조가 되면서 이게 작은 알맹이처럼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알맹이가 그러면서 수분도 열풍이 건조가 되면서 고형분 93% 이상이라는 것은 수분이 7%라고 하는데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 수분이 거의 없어서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말 작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냐면 0.8에서 1.0mm로 좁쌀보다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이 작은 알맹이가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요. 안에는 100% 홍삼 농축액 분말이 97%가 들어가 있고요. 겉에는 100% 홍삼 분말이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작기 때문에 입자가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품질 향상도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작기 때문에 물이랑 마찰이 쉽겠죠. 그래서 빨리 녹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허를 받았어요. 2가지 특허를 받았는데요. 초미세 홍삼 분말을 이용해서 홍삼 농축액을 알갱이로 만드는 기술. 애터미밖에 없고 지금 이거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은. 그리고 또 부영제 첨가 없이 어떻게 농축액만으로도 유동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농축액환을 만들었을까요? 하는 그 기술도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환을 생각하면 밀가루 같은 걸 해서 이렇게 굳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어떻게 홍삼만으로만 이렇게 씁니까? 라는 특허 기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홍삼단은
4년근 홍삼을 썼다고 해요. 4년근이랑 6년근 홍삼, 6년근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식은 다들 6년근이 제일 좋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4년근은 인삼의 청소년기, 청년기를 띠고 있고, 노년, 6년근은 노년기의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4년근이 지나서 쭉쭉쭉쭉쭉쭉 키우면 병충해도 많이 들어서 농약도 많이 치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검증을 해보니까 4년근이랑 6년근의 진세노사이드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도 고민하다가 4년근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삼단은 그래서 홍삼의 특유의 맛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의미도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홍삼단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씹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물에 녹여서 타면 아까 말씀드린 사포닌처럼 이렇게 거품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면 깔끔하고요. 또 원당에 이렇게 타서 드셔도 되고요. 달콤하게. 네 번째로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해모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모임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선천적과 후천적 면역력을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모임은 좀 힘든데 라는 분들은 홍삼단을 드시면 되고 나는 홍삼단이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해모임을 드시면 되고 나는 둘 다 좋아 라는 분들은 두 개를 같이 드시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약간 이래도 약간 맛이 너무 쓴데 하시면 거기다 원당이나 꿀 같은 걸 추가하시면 더 드시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홍삼단은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진센노사이드는 얼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무려 20mg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브랜드를 찾아보면 정땡땡도 최대 용량이 한 11점 몇 미리그램 이런 식으로 되는데 홍삼단은 진짜 독보적으로 20mg인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보면요 20.7mg인데 20mg으로 줄여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보고 한 번 더 감동을 받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겠죠? 그 일일 최소 섭취량이 3mg이라고 해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하루에 3mg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능들도 거의 다 3mg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일 섭취량의 7배 높은 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 아이템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론 언제나 홍삼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보면 언제나잖아요.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의 그런 의미를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들이 건강을 좀 챙기고는 싶은데 홍삼 이런 거 너무 싫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들었고 섭취를 용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섭취를 용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비율을 홍삼근과 홍미삼을 7대3 비율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 어렵죠. 그냥 홍삼근은 인삼의 몸통 부분이고요. 홍미삼은 뿌리 부분이에요. 근데 뿌리 부분이 더 쓰고 근데 몸통 부분은 달콤하기 때문에 비율을 이렇게 7대3 비율로 해서 쉽게 무난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국내산 홍삼으로 만들었고 이건 액상 타입이에요. 그래서 출장을 가시거나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의 부원료를 넣어서 쓴맛도 바이 그리고 또 여기에 녹용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용이 들어가 있는 홍삼이구나.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홍삼진 같은 경우는 빈센노사이드가 7mg이에요. 아까 홍삼단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작은 용량이 아니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홍삼이 좀 힘든데 라는 분들은 근데 또 홍삼에 좀 건강한 진센노사이드도 많이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홍삼진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홍삼진갱이에요. 갱은 양갱에서 이렇게 따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간식처럼 섭취하기 정말 용이한 아이템입니다. 뜯어보면요. 스틱형 양갱 타입이기 때문에 쫀득하고 찰진 식감으로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진한 홍삼의 맛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 진한 홍삼의 맛과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이 단맛은 설탕과 시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탕과 시럽 대신에 올리고당과 당알콜이란 걸 넣었는데요. 저희 키즈 구미 안에도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것도 단 거 똑같은 설탕과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기능이었어요. 설탕 같은 경우는 우리 입에 들어가면 충치균이, 뮤탄스균이 참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치균의 먹이가 되는데 올리고당과 당알콜 같은 경우는 충치균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먹게 되면 설탕 같은 경우는 바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서 혈당을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몸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는데 얘는 몸에서 흡수를 안 시킨대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장까지 가게 된답니다. 장에 가면 우리 유산균의 먹이가 된대요.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과 시럽이 들어가지 않은 또 건강하게 장까지 유산균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네, 프리바이오틱스의 영양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상근과 홍미삼이 70%, 30%의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의 부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부원료 중에 진생베리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진생은 제가 인삼의 영어라고 했잖아요. 진생, 그러니까 인삼에 있는 열매래요. 그래서 이 열매는 어떤 거냐면 그냥 자라지 않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인삼이 4년이 되면 이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열매는 근데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일주일 정도만 딱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옛날에는 그래서 이 영양분들이 꽃으로 열매로 다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잘라버렸어요. 밑에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얘가 생기면 어떡하냐면서 다 잘라버렸다는데 요즘에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진생베리 안에 그 홍미삼 아까 제가 뿌리에 영양이 진세노사이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홍미삼 그 뿌리에 진세노사이드가 4배에서 6배 정도가 이 열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생베리 안에도 많은 사포닌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포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홍삼 진경에도 먹기는 쉽지만 또 많은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홍삼 진갱 같은 경우는 5.5mg이 한 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어디 갔지? 죄송해요. 혈당, 페어, 바나바 홍삼입니다.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 홍삼이에요. 전 처음에 바나나 홍삼인 줄 알았거든요. 어른용이구나. 어른들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른용이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혈당을 케어해주는 바나바 홍삼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것과 홍삼 두 가지가 이중 복합 기능성 제품인데요. 얘도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얘도 기능성 인증을 받은 이중 복합 기능성 제품인데요. 이 바나바 입안에는 코로솔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자, 이거를 또 알려면 또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우리 영양분들을 이렇게 피 안에 당분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이렇게 피 안에서 당분이 이렇게 흐르다가 세포가 나 배가 고픈데 좀 줄 수 없겠니라고 하면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가져온다고 해요. 근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몸에서 분비를 한대요.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면 여기로 가자 문을 열어준다고 해요. 이렇게 세포에게 이렇게 영양이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데 이 인슐린이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흐르다 오줌으로 나오게 되는 게 당뇨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반응을 잘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포로솔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포로솔산이 인슐린이랑도 구조가 참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얘도 민감해서 대신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세포가 배고파 하면 이렇게 또 열어서 당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바나바 잎 추출물이. 그래서 이 바나바 잎 추출물은 코로솔산이 1.2mg 들어가 있어서 식후 혈당을 상승에 억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고요. 홍삼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력 증진을 또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은 낮추지만 면역력은 높이는 그런 두 가지의 기능성 원료로 하나에 담아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식전에 드시면 좋다고 해요. 식전에. 이거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설탕처럼 생겼더라고요. 설탕처럼 생겼는데 그냥 침으로도 녹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고운 입자로 소량의 수분에 잘 녹아서 입안에 달라붙지 않는 그런 깔끔한 식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이 11가지 부원료에도 여주 추출물과 같이 또 당뇨에 또 좋은 제품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 케어 바나바 홍삼으로, 근데 이 제품으로 나의 혈당을, 나 지금 당뇨인데 케어할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나는 이 제품은 내가 당뇨 오기 전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드셔주시면 이제 당뇨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혈당 케어 바나바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가 3mg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랑 크로솔산이 들어가 있는 복합 기능성 제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즈 홍삼이에요. 키즈 홍삼은 저희 집 애들이 바나나 홍삼, 엄마 바나나 홍삼 줘, 바나나 홍삼 줘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매일매일 달라고 하는 그런 좋아하는 정말 제품인데요. 간편한 섭취예요. 그냥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기 쉬울 정도로 스틱형 액상 타입으로서 간편한 섭취 및 휴대가 가능하고요. 바나나 맛 구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홍삼이 좋은 거 알지만 아이들한테 먹을래 했을 때 애들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거든요. 근데 바나나 맛 구원료가 그냥 감미료, 향 이런 게 아니라 바나나 퓨레, 농축의 천연 바나나 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쓴맛도 또 향도 잡았습니다. 다른 타 브랜드에도 키즈 제품들이 많은 거 아시죠?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격은 2배 이상이에요. 근데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비슷비슷하거든요. 키즈 라인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뭘 따져보셔야 되냐면요. 당류를 따져보셔야 돼요. 당류.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는 1.5g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 먹여도 됩니다. 홍삼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당도 올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는 애터미 키즈 홍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거인 만큼 또 안전한 것도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5가지 없는 원칙이 있는데요. 합성 함료가 없고요. 감미료도 없고요. 착색료도 없고 보존료도 없고 액상 가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고 먹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 면역력 증진이 필요한 어린이들, 쓴맛을 싫어하는 홍삼 맛을 싫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피로 개선과 활력이 필요한 어린이들, 기억력 개선을 위한 어린이들에게 이런 제품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역 같은 경우는 12세 정점을 찍고 이렇게 쭉쭉쭉 다시 보통 성인처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면역을 키워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키즈 홍삼도 꼭 먹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맛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애터미에서 다양한 제품들의 홍삼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채널 애터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질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채널 애터미 보시고 또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성분과 잘 골라서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얼마일까요? 좀 비싸지 않을까요? 좋은데? 라고 할 텐데, 홍삼당 같은 경우는 2달치예요. 한 세트에 두 병이 들어가 있는데, 8만 원이에요. 한 달에 4만 원도 안 하는, 4만 원밖에 안 하는 그런 가격에 또 4만 P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소클이라서 5월 22일까지 만 PB가 뻑입니다. 그리고 또 홍삼진 같은 경우는 또 한 달분에 35,800원에 17,000PB입니다. 소소클 2만 PB입니다. 그리고 홍삼 진갱은 34,800원에 15,000PB이고요. 지금 18,000PB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혈당케어 바나바 홍삼 같은 경우는 29,800원에 15,000PB, 지금은 17,000PB고요. 키즈 홍삼 같은 경우는 29,800원에 15,000PB, 지금은 18,000PB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홈플러스 거기에 검색을 해봤어요. 홍삼을 치니까 그 유명한 브랜드들이 뜨더라고요. 그 금당 친구랑 관장 친구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금액도
애터미 거랑 뭐 별 차이 안 나는데 이건 어떤 걸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일반 식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일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일반 식품을 당당하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홍삼 0.2% 0.2% 듣고 와 저거는 얼마나 들어간 거지 진짜 한 방울 들어갔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정땡땡의 좀 제일 유명한 타임 제품이 있거든요. 이것도 진센노사이드가 이게 11점 몇이었나 그랬는데 30일분에 91,800원 할인해서 91,800원이더라고요. 진짜 한 번 먹을 때 덜덜덜덜 떨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가격이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업체 점검을 했는데 5곳이 적발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홍삼뿐만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 애터미는 진짜 먹고 섭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려도 내가 먹어도 현명한 선택이 답이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고 계시는데 어린이날은 지났어도 이제 많잖아요.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현명하고 행복한 선택을 가정의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에서 보면서 이 정도 퀄리티의 강의면은 본사 제품 강의하시는 큐레이터 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항상 강의를 했다 하면은 대박 히트를 치고 난리가 나는 우리 명지센터의 대표 강사입니다. 이분이 강의를 했다 하면은 사업을 조금 나 좀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시점에서 전업으로 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기가 막힌 강의를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수문 사장님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 외에 출구가 없는 남자, 세일즈 마스터 박수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저희 또 여기 많은 사업자분들이 오셨고 오늘 사업자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업에 특히나 초기에 이제 막 시작하면서 조금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또 줌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궁금한 것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제가 사업 초기에 이걸 왜 해야 되지? 아니 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왜 잘 안 알려주지? 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좀 세세하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25살에 결혼을 하고 26살에 아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에게는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이 있는데요. 가정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돈만 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눈을 뜨고 새벽과 밤, 아침을 가리지 않고 생활을 했었던 데인 것 같아요. 기저귀 값이 없어서 밤마다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 정도로 정말로 가난한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야, 아무리 가난해도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 뭐 옛날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고 무슨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책임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차마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말하지 그랬냐? 내가 너한테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돈이 없으면 말을 못 꺼냅니다. 내가 그냥 조금 없을 때는 야, 근데 좀 힘들다 도와줘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없을 때는 차마 말을 못 꺼냅니다. 내가 너무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것 같아서 그런 시절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돈이든 무엇이든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가장 큰 거는 돈이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을 했고 그러다가 애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했죠. 돈이 없어서 일이란 걸 한다고. 저는 시간적인 자유를 원하지 않았고 뭐 여가 생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돈에 대한 그 당시에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텀이라는 걸 전달받았을 때 뭐 한 돈 추가로 내 용돈 할 정도? 한 4, 50 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딱히 없더라고요. 왜냐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네가 그 시절을 알아? 저희 셋째 아이가 또 센터 메인데이 참석해서 뒤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텀이라는 비전을 들어도 딱히 와닿는 게 없었고 굳이 내가 봐야 될 게 굳이 내가 일이 끝난 이후 시간에 애터미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계속 임신, 출산, 임신, 출산, 임신,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외벌이로서 어느 순간부터는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셋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막 그냥 기뻐서 웃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부담스러워서. 너무 축하받을 일인데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마냥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애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왔더니 꿈을 꾸래요. 자꾸. 나는 돈만 있으면 되는데 꿈을 자꾸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라는 걸 꿔본 적이 언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경찰을 꿈꿨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는 장래 희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조금 듣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대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대학교에 가면 그냥 내 전공 살려서 아무 데나 취직하고 뭐 그냥 조금 열심히 살다가 돈 벌어서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가고 그렇게 뭐 그냥 살다가 애 한 둘 낳고 이런 그냥 흘러가는 삶에 그냥 묻어내지는 사회가 너무 이런 꿈이라는 게 잃어버린 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갔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애터미에 처음 왔는데 꿈을 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꿈을 꿔야 되는지를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알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애터미를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내 꿈이 확실하면 애터미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애터미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터미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아니, 난 무조건 애터미여야만 해. 왜냐면 내 꿈이 200, 300, 400을 버는 게 아니라 월 1000, 월 5000, 월 1억을 버는 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벌 수 있는 돈은 우리 회사 들어가 보면 대충 보이잖아요. 이 회사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봤자 어느 정도 벌겠다. 내 연봉, 우리 과장님, 우리 차장님, 뭐 우리 팀장님 정도 보면 저 정도 연봉 정도 벌겠네. 내가 몇 년 차 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무수한 꿈을 꿀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해도 벌 수 없는 그 돈을 이 애터미에서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꿈이라는 걸 꿔야 되는데 우리 모두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고 계신가요? 인생 시나리오 혹시 처음 쓰실 때 어땠나요? 1시간이 걸려도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집 사기, 차 사기, 그냥 좀 기부하기. 왜냐면 기부를 하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꿈이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 꿈을 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A4 용지를 하나 꺼내시고 그날 하루를 나의 꿈에 올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A4 용지 맨 위에 내가 월 1억을 번다면 이라는 글을 크게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접어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집 사기, 차 사기, 기부하기 그렇게 적힐 수도 있어요. 뭐 나는 골프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뭐 1억이면 요트 하나 살 수 있을라나?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요트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요트 하나 사는 게 얼마 정도 한다. 아무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써보세요. 순서 상관없이 뭐 흐름 없이 그거를 다 쓰시고 나면 분류를 해보세요. 사고 싶은 거, 집, 차, 요트,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골프, 테니스, 또 어떤 거 배우고 싶으세요, 연경 팀장님? 드럼,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부, 어디에 기부하고 싶은지, 나는 컴패션, 혹은 고아원, 혹은 뭐 대안학교, 아니면 뭐 미혼모한테 도움을 준다. 그리고 다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배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다 적다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가 됩니다. 배우고 싶은 공헌하는 삶.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뭘 사고 싶은데 구체화가 한번 들어가야 돼요. 집을 사고 싶다면 어떤 집, 차를 사고 싶다면 어떤 차.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 쓸 때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집 검색할 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인터넷에 부동산에 검색을 합니다. 저층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고층 뷰 좋은데. 동도 정해놨어요. 여기 동이면 뷰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다. 항공뷰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전세가 얼마인지 제일 싼 걸 봐요. 그 가격대에서 제일 싼 걸. 그게 그달의 제 인생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체화를 시킨 뒤에 기간을 적으면 돼요. 내가 이 요트는 한 이때쯤 사고 싶은데 기간이 적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되는 겁니다. 이 꿈을 꾸면 내가 애터미를 하고 싶은 이유가 너무 많이 생겨요. 나 요트도 진짜 사보고 싶은데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의 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어디 버리지 마시고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꿈을 꾸면 목표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를 잡으면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 애터미 하면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늘 스폰서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저 이번에 몇만 PB 하면 돼요? 저 이번에 지금 어디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를 잡아야 돼요. 스폰서가 잡아주는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영경 팀장을 이번 부업가 세미나에 초대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경이를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경이를 만납니다. 그게 내 목표예요. 그리고 만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한마디 합니다. 부업가 갈래? 그러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초대는 해봤다 그래도. 거절당했어도 초대는 했다. 그게 아닙니다. 목표는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고영경이라는 사람을 내가 초대하겠다. 그러면 전화로 하는 건 안 되겠고 만나야겠다. 만나려면 나는 화요일 저녁은 메인데이가 있고 목요일 저녁은 라방이 있기 때문에 월, 수, 금, 토, 일 중에 연락을 해야 만나야겠다. 그러면 고영경 팀장한테 연락을 하고 고영경 팀장을 만나서 무엇을 얘기할지를 내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끝에부터 가서 가까이 오면 그거를 반대로 실천하면 그 계획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만나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상상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고영경을 만나자라는 목표를 잡으면 만나서 부업가 세미나 내가 말 한 번 꺼낸다가 끝인데 초대를 목표로 잡고 뒤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오고 그거를 반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나고 끝이냐? 아니죠. 초대를 우리가 하잖아요. 초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민주 선생님 초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으로 사업의 비전을 주는 나랑 같이 나아보자 하는 걸 전달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초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련 남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초대하지 못하면 계속 미련이 나와요. 영병이 잘할 것 같은데.
아, 연경이 할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연경이한테 말할까? 아니다. 오늘 안 하네. 다음에 말할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으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미련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를 갈 때, 그래, 이번에 연경이한테 얘기하자 라고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상심이 아주 커집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련을 남지 않기 위해서. 빨리 선택해라. 나 너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내가, 우리 명단 작성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빨리빨리 쳐내기 위해서. 10명한테 전화하시는 이유가 전화하고 너 아니면 다음 사람, 너 아니면 다음 사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초대하는 이유도 나의 미련에 남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련 남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순간에 저 사람이 나랑 사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련 남지 않기 위해서 초대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초대해서 앉혀놓고 들어보고 비전을 보면 나랑 사업하는 거고, 비전을 못 보면 다음에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왜냐면 나는 한번 이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초대를 하면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하지 않고요. 매 부업과 세미나, 매 석세스가 불안하지 않아요. 아, 연경이 이번에는 가야 되는데 이번엔 데리고 갈까? 이번에 초대해볼까? 초대, 아니야, 다음에 하자. 계속 이 미련이 남기 때문에 빨리빨리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들이 도전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파트너일 때는 그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조차도 저는 도전 안 합니다. 저는 도전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근데 저도 제가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하고 유지를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스폰서가 내가 돈 됐으면 좋겠으니까 저 얘기를 하는구나. 저도 제 파트너들에게 목표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도전을 외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저들이 이 목표를 이뤄야 내가 성공한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파트너들에게 매 반기마다 도전을, 목표를 스스로가 잡고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목표를 이루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제 목표를 이뤄냅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면 내가 사업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파트너들에게 목표를 심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내 파트너가 돈 벌었으면 좋겠어서. 진짜 내 파트너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지금 조금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2년,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시키고 함께 도전하자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전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쉬우면 그게 도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해내는 거지. 당연한 거지. 도전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도 제가 매번 유지할 때마다 초예민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민 사장님이 제 눈치를 많이 볼 때도 있어요. 집에서.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도전 안에서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어제는 너무 기뻐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터키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제품을 많이 사주니까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웃으면서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괜찮아. 사랑해, 그녀를 마음껏 사랑해라고 외쳐줍니다. 왜냐면 함께 즐겁기 때문에. 근데 오늘 어느 정도의 PB가 올라와야 되는데라는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치가 안 올라올 때는 예민 보스가 됩니다. 완전 예민해지고 날이 서 있고 아이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수민 사장님이 늘 조용히 해, 방에 들어가. 그래서 애들이 들여보냅니다. 조금만 시끄러도 야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고 제가 도전을 안 하고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2월 하반기에 처음으로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했고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했거든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결과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됐다. 3월 하반기 어땠는지 과정 기억 안 납니다.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몇 PB 썼는지도 모르겠고 내 파트너 누가 얼만큼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는 기억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했다. 4월 상반기도 마찬가지고요. 4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상반기라고 제가 지금 안 불안할까요? 치열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처절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도전을 하는 거는 내가 승급을 유지를 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저의 도전은 늘 기분이 좋아요. 도전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늘 기분이 좋아요. 감정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이 도전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결과만이 남습니다. 10년 뒤에 제가 3월, 12월 상반기 세일즈 마스터 하반기 처음 도전했을 때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지금 고작 5개월 지났는데도 감정이 안 남아있는데 남아있을까요? 10년 뒤에 와, 나 세일즈 마스터 도전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누가 몇 PB 샀고 누가 몇 PB 샀고 내가 어떤 거 했고 내가 100만 갑은 몇 번에 나갔고 그 과정, 감정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달성했고 나랑 아내랑 환호를 했다. 정말 기분 좋았다.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달성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는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전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스폰서에게 그 도전하는 기간 중에서 스폰서에게 섭섭하지 않은 게 있었을까요? 파트너에게 실망하지 않은 게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폰서와의 마찰, 파트너의 마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웃어요, 우리는. 왜냐면 그게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우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결과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것을 할 때 그 과정이 어떨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후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그 걸어온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자고 같이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도전하자고 외쳐놓고서는 네 사업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스폰서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함께 뛰어주고요. 함께 정말 후원해주고요. 함께 기도도 해줍니다. 기도까지 해주는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 도전보다 더 간절하거든요. 나의 도전보다 내 파트너의 도전이 더 간절합니다. 왜냐면 내 파트너가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뛰어주고요. 함께 계획을 세워줍니다. 근데 파트너들이 오히려 스폰서한테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지나놓고서는 내 스폰서는 날 도와주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가 먼저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상담은 스텝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갑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폰서님께 전화합니다. 스폰서님, 저 100만 갑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뭐 준비하면 됩니까? 스폰서님이 알려줍니다. 스티커 주문하시고요. 리플렛 한 100장 정도 주문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애터미 옷 정도는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업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 옵니다. 스폰서님, 저 100만 원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면 될까요? 거리 어떻게 짤까요? 그럼 준비물은 다 사셨나요? 아니요, 아직요. 근데 저 이제 나가면 이 상담하고 나서 이제 제품 주문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상담해 줍니다. 그러면 거리는 일단 사장님 집 근처로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 옵니다. 스폰서님, 내가 갔다 오면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갈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준비물은 사셨나요? 아니, 아직요. 근데 이제 갈 거예요. 저 가려고 지금 딱 마음 먹었습니다. 그럼 또 알려줍니다. 한번 갔다 오면 후속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화입니다. 스무드님, 후속 관리 끝나고 나면 또 거기를 가야 돼요? 몇 번이나 거기 가야 돼요? 갔다 오셨나요? 아니,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준비물은 사셨나요? 아니, 아직 안 샀습니다. 근데 이제 갈 겁니다. 이게 상담이 될까요? 경험이 없는데. 상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스폰서님, 저 100만 갑 나가려고 합니다. 뭐 준비하면 될까요? 리플렛이랑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옵니다. 스폰서님, 저 이제 내일 100만 갑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 팁을 줍니다. 그러면 비타민 C 정도는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웃어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한테는 칫솔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나눠줘도 조금의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어떻게 입으실지 한번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죠. 100만 갑 갔다 왔습니다. 후속 관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물어봅니다. 100만 갑 몇 군데나 갔다 오셨어요? 어떤 멘트를 하셨어요? 멘트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루트로 조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스텝별 상담이거든요. 그 스텝마다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세한 상담들이 나오고 피드백이 나오는데 아무런 경험 없이 말로만 저 갈 겁니다. 뭐 내일부터 갈 겁니다. 주문 오늘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상담이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폰서와 상담이 짧아지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너무 잘해서 스스로가 대답하다가 알겠습니다. 스폰서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담이 짧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저 오늘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했어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런 상담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말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자들의 시간은 금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박한진 사장님, 김혁 사장님, 김민유 사장님, 임경 사장님 한 명 한 명 모두가 내 시간은 황금과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아무한테나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시간과 다 쏟을 수 있지만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1초도 쓰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상담은 들어줍니다. 하지만 자세한 피드백은 해드리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정도로 얘기하고 끝냅니다. 상담을. 상담이 내가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돌아보세요. 내가 스스로 상담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매번 똑같은 상담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상황만 달라졌지 그 질문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하고 있지 않다. 생각만 하고 있고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스폰서가 나에게 자기의 황금 같은 시간을 다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스폰서가 먼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국장님 산하에 인원이 몇 명인데 한 명 한 명 어떻게 다 상담해 주겠습니까? 근데 국장님은 오는 사람에게는 모두 상담해 줍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파트너에게는 모두 상담해줘요. 우리 인재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연경팀장님도 당연할 거예요. 파트너가 먼저 상담 요청하는데 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스폰서는 없습니다. 약속을 잡고 내가 바쁘면 지금 상황이 안 되면 다른 시간에 일정을 잡고 해주는 게 스폰서예요. 근데 모든 파트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먼저 연락 안 해놓고 혼자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내 스폰서는 날 도와주지 않아. 내가 먼저 요청하지 않고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 스폰서는 날 도와주지 않아. 아니요.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돼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시죠. 2년 동안 말 안 들었다고. 그 2년 사이에 제가 국장님한테 저 애터미 해보려고요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한 4번은 했습니다. 최소 4번 이상은 했습니다. 국장님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래 수근아 너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 그 외에 상담이 없었어요. 왜냐면 말해도 안 할 거 아니까. 저도 알아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다라는 거를. 근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상담 요청하면 틀이 잡혀요. 저도 많은 걸 배우고 국장님의 상담을 통해서 나의 방향성을 내가 스스로가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상담입니다. 스폰서가 먼저 전화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꼭 스폰서에게 먼저 전화를 하세요. 먼저 연락하셔서 내 사업에 진전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함께 더블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식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거예요. 김수민 사장님과 제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아세요?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하는 사업이 아니라 각자의 사업입니다. 김수민 사장님과 서로 피드백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하지만 행동을 합니다. 서로 함께 각자의 사업에서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부부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다,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만 잘하면 부부 사업자든 부부 사업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저는 꼭 번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그리고 우리 FC 안에 있는 모든 단 한 명도 돈 못 벌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목표가 주급이면 그 주급을 향해 달리세요. 어떻게 할지 일주일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을 못 세우겠으면 스폰서와 상담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남이 대신해주고 내 파트너가 대신해주고, 우리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0줄 할 거다. 나는 0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파트너가 6줄 6줄 2명이 하면 나는 하나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분도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정말로 정말로 성공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뿐 아니라 모든 스폰서님들이 바라는, 우리 센터에 들어왔을 때 배지가 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배지가 보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세요. 도전을 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하고 나서 그걸 유지하는 게 더 대단한 거고,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통해서 꾸준히 상향 곡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한 어떤 메시지만 가득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찔렸을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봤는데, 좀 소홀히 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온 시절도 있어서 지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누구나 이제 부자가 되고 싶고 뭐 야망이 있고 본인의 그런 욕심이 있는데, 이제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어, 야망은 있는데 어, 행동을 안 한 사람이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 파트너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뭐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딱히 이렇게 결과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딱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파트너들을 이제 상담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승훈 사장님처럼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 배지를 달고, 이제 배지를 단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니까, 증거로서 이제 내가 갖게 되는 그 증거품이니까 모두가 그 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메인데이는 사운드창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운드창 하겠습니다. 사운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